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투자하기 전 마음공부 4탄 예적금 드는 게 가장 안정적인 투자 아닌가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지껏 현재 올해 나이가 59세인데요. 여지껏 어렸을 때부터 여지껏 바닥만 박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 생활만 계속 최저임금 생활 최고 그 서민 생활만 바닥 생활만 밑바닥 생활만 계속 해왔는데요. 이제는 공부를 통해서 중산층으로 도약하려고 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세계 평균을 해보면 상위 1%가 전체 자산을 100으로 쳤을 때요. 상위 1%가 40몇 프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40% 이상. 그 다음에 상위 11%가 30몇 프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해서 12%가 부의 80%를 넘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위 55%는 몇 프로를 갖고 있을까요? 하위 55%는 전체 100 자산 중에 1%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바닥에 밑바닥 생활을 했는데 그냥 죽을 때까지 밑바닥 생활 하면 어떠냐 그러겠지만 한번 태어나가지고 죽는 인생인데 바닥 생활만 계속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이제 중산층 생활도 경험해보고 기회가 된다면 상류층 생활도 경험해보고 죽으면 좋지 않습니까?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래서 도전해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도전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중산층으로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주특기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주특기를 모르면 이것저것 막 해봐야겠죠. 젊은 시절에 뭐 투자해서 까먹기도 해보고 장사해서 까먹기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야지. 안 해보면 자기가 뭘 잘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주식도 해봐서 안 되면 한 100만 원만 투자해서 안 되면은 나는 이 체질이 안 맞는다 그러고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은 학원비밖에 안 돼요. 한 달 학원비. 학원비 썼다고 생각하고 투자해서 안 되면 그만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세상은 신기한 게 방맹이로 공만 잘 쳐도 돈방석에 앉습니다. 사람 두드려 패는 거, 싸움 잘하는 것도 조폭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돈방석에 앉을 수 있습니다. UFC 이런 거 있죠. 뭐든지 작대기로 조그만 공 잘 치면은 그것도 돈방석에 앉습니다. 이 빠따로 조그만 공 똑딱똑딱 그것만 잘 쳐도 돈방석에 앉습니다. 무조건 자기 주특기 하나만 있으면은 부의 그 사다리를 타고 빨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다. 그러면 직장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종잣돈을 만들어서 재테크 공부를 해야겠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바닥에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바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는 걸 다 압니다. 옛날에는 100살까지 살지 몰랐죠. 저희 부모님들도 다 60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100살까지 살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100살까지 산다는 걸.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거의 100살까지 산다고 봅니다. 암 걸려도 하나도 안 죽어요, 요즘에는. 다 낫게 해줘요. 그리고 치료비도 95% 나라에서 다 대줍니다. 그러니까 1억 원이 치료비가 나왔으면 내 돈 500만 원만 내면 땡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러면 100살까지 살 건데 60까지 직장생활을 하고 정년 퇴직하잖아요. 그럼 40년 동안 뭔 돈으로 먹고 살 겁니까? 60살 동안 벌어가지고 자녀 교육시켰지요. 결혼시켰죠. 이거 하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40살까지 40년 동안 뭐 하고 살 겁니까? 그래서 현 시대는 재테크가 필수입니다.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주식이
안 맞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 부동산 안 맞다. 그러면 땅 투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재테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어떤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제로 창업이라는 책이 있다 그래요. 근데 저도 아직 못 읽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돈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창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유튜브는 해다가 안 되면은 때려쳐도 손해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본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끼케야 마이크 값 하나 들어가죠. 그리고 컴퓨터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쇼핑몰 창업이라든가 돈 안 들고 하는 이 제로 창업을 해라 이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젊었을 때는 치킨집 했다가 까먹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59세 나이에 59세 60대에 치킨 창업 가진 돈 퇴직금 다 털어서 치킨 창업 했는데 쫄딱 망해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 40년은 어떻게 살 겁니까? 그렇다고 직장 다녀서 복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스크가 적은 걸 투자해야 된다 이거죠. 아니면은 뭐 안정적인 거 땅을 사가지고 농사를 짓는다든가 이것도 60 넘어서는 힘들죠. 그래서 이 위험성이 없는 거를 찾으라 이거죠. 그래서 제로 창업 그거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아직 기회가 안 돼서 못 읽어봤습니다. 읽을 책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굳이 저는 책을 사서 보려고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제 검단 신도시로 가면 거기 또 새로운 도서관이 있죠. 거기에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 들어가지고 안 읽어봐도 내용을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종잣돈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투자라는 게 뭘까요? 투자. 저는 자영업을 20년 넘게 하고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보다 이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지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안 한 상태에서요. 공부한 학자분들, 대학 교수님들 이런 분들보다는 제가 훨씬 못하겠지만 그냥 일반 공부 안 한 사람보다는 조금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장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투자란 무엇일까요?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는 여태 얘기했죠. 100세 시대라. 그러면 투자는 저는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 계획을 세우려면은 뭘 알아야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을 세우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자꾸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빨리 알고 뭘 알아야지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식시장으로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주식이니까 주식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을 예를 들어 보면 주식시장이 막 급등락을 해요. 2600 갔다가 1500이 깨집니다. 코로나로. 그랬다가 3300까지 갑니다. 그러다 지금 2300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저 큰 높낮이로 어떻게 이거 버팁니까? 2600 1500 깨졌어요. 그 다음에 3300 갔어요. 여기는 현재 2300입니다. 그러면 멍하니 있다가 남들이 막 좋다고 막 주식 내서 대박 났다 막 그런 소리 들으니까 여기서 살까 말까 쭈뼛쭈뼛 하다가 계속 올리니까 삽니다. 샀다가 조금 수익 나는 것 같더니 막 본전 와요. 그러더니 본전 마이너스로 갑니다. 그러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오르겠지, N자형으로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1년 내내 떨어져요. 그러더니 1년 한참 넘었습니다. 지금 1년 3개월이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조금 손해났으니까 버티다가 이거 앞으로도 뉴스에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옵니다. 더 떨어질 거다. 내년까지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참다 여기서 집어 던져요. 이 사람은 100% 다시 해도 성공 못합니다. 여기서 던질 각오면은 여기서 아예 사질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왜 투자가 계획이라고 그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1500 깨지는 것까지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더 밑에까지 1000 깨지는 것까지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00, 4000 가는 것까지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500이 깨지든 3300까지 가든 2300이 깨지든 2000이 깨지든 다 제 계획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왔네. 그리고 내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내 계획대로 되네. 계획대로 하면 됩니다. 아무 스트레스 제로입니다. 지금 이렇게 1년도 넘게 계속 떨어지지만 저는 스트레스 제로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다고 단타로 스캘핑 매매 막 왔다 갔다 오늘 사서 오늘 팔고 뭐 이런 짓도 안 합니다. 주식시장도 보기 싫으면 한 달 내내 두 달 내내 안 봅니다. 그래도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 제 계획대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편안하게 계획대로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알아야죠. 그리고 많이 알려면 지나간 과거 역사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미래도 예상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거는 이 표는 부동산 가격인데요. 왜 부동산을 주식보다 일반인들이 좋아하나 보면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1월 달부터 2020년 1월까지 30년 동안의 집값 가격 상승률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샀든 여기 꼭대기에서 물렸든 여기 꼭대기에서 단기 꼭지에서 샀든 다 수익입니다. 이게 뭐 집값 폭락한다고 그랬는데 폭락하고 막 몇 년 동안 폭락해봐야 별로 안 떨어집니다. 여기 그래프에서 보면 오른 거 대비 얼마 안 떨어집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토막 났다고 쳐도 바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살고 있으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주식보다 안전해. 주식은 막 이렇게 막 춤을 추죠. 그래서 잘못 사면은 패가망신합니다. 걷다가 레버리지까지 대출까지 쓰면은 진짜 깡통나서 한강 가야 됩니다. 근데 부동산은 좀 그게 덜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입니다. KB부동산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 부동산이 얼마나 안전한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이제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집값 개박살 난다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저는. 왜냐 물가 인건비 다 오르는데 집값만 그냥 하염없이 떨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고. 그리고 헐헐님이라는 입지 분석가가 말하는데 입지를 알아야지 부의 추월 차선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입지가 뭐냐? 이거는 저도 참고 삼으려고 자료에 올렸는데 나중에 이 자료가 필요할 때 저도 보려고 올린 겁니다. 이 평당가, 서울의 평당가는 막 4천만 원이 다 넘죠. 이거 2022년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부동산 지인 출처고요. 2022년 6월 기준입니다. 평당가가 높은 게 상급지입니다. 인천에서는 인천 연수구가 2194만원 평당으로 1위입니다. 그래서 평당가가 낮은 데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 타는 거, 이게 갈아타기 전략이고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걸 갖다 입지라 그랬는데 차차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나중에 보려고 자료만 올렸습니다. 나중에 그 입지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장생활로 벌어들이는 근로소득의 실질적인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매월 고정적인 수입이 있다고 해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연봉이 3,500만원인 30세 직장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연봉이 매년 3%씩 증가하고 49세까지 일한다고 했을 때 20년간 받을 근로소득은 총 8억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총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5,900만 원입니다. 6억 5,900만 원입니다. 총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는 물가상승률 2%를 적용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이유는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을 현재 시점으로 조정해야 현재의 자산가치, 여기서는 직장인의 몸값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년마다 평균 수명이 3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49세까지 모은 돈으로 최소 30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위 계산대로라면 소득의 50%를 저축했다고 해도 30년간 매월 쓸 수 있는 현금은 약 92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미래를 위해 제대로 소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듯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받은 연봉의 합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생활로 얻은 근로소득만으로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금은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금리는 낮지만 가장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이 예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리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금리를 상회하면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최근 1년 정기예금 금리는 2.0에서 2.2% 정도입니다. 반면 최근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2% 정도입니다. 심지어 최근 3년 평균 신선식품의 가격 상승률은 무려 4.9%나 됩니다. 정기예금 금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0.8에서 1.0에 불과합니다. 2011년의 경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0%를 기록하면서 실질적인 정기예금 금리는 마이너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범위는 원리금을 합쳐 각 은행별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실질금리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고려하면 예금이 꼭 안전하다고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내 돈이 커지는 속도는 굉장히 느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투자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여기서 49세까지 직장생활을 할 걸로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30년, 그러면 80세까지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은 100세 시대 아닙니까? 그럼 49세에 은퇴하면 50년이 남았습니다. 50년. 30년이 남은 게 아니라 50년이 남았으면 92만원인데 50년을 계산하면 50만원도 안 됩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그래서 이 계획을 지금부터 잘 세워야 한다 이거죠. 근데 실예로 제가 이렇게 대로변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즘에도 창업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 상가가 이렇게 있어요. 대로변이 이렇게 있으면. 그럼 상가를 이렇게 보면은 새로 개업을 했는데 보면은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지나가다가 이 주인장은 바깥에만 쳐다보고 있죠. 지나가다가 눈빛이 딱 마주치면은 원망, 분노 이런 게 눈빛에서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 탁자랑 이런 거, 이 인테리어 한 거를 보면은 이 평소에 가구점에 있는 탁자가 아닙니다. 아주 처음 보는 독특한 탁자고 굉장히 이쁜 거. 의자도 일반 의자가 아니라 굉장히 이쁘고 디자인도 좀 다채롭고 신비스럽게 그렇게 막 의자도 이쁜 걸 어디서 골라왔는지 이렇게 골라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테리어를 보면 이 주인장이 창업하고 개업하기 전에 손님들이 줄 서서 와서 막 기다리는 상상을 하면서 창업한 게 느껴집니다. 이 의자 세팅한 거랑 뭐 인테리어 세팅한 걸 보면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이거 창업을 했겠습니까? 근데 막상 창업을 해보고 보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창업 막 화환도 쭉 늘어나 놓고 막 했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 돈 잔뜩 투자해 놓고 고생 직사게 하면서 돈은 돈대로 까지고 있습니다. 노후에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걸 피할 수 있을까요? 오로지 공부밖에 없습니다.
공부, 독서,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를 배우라 이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